안녕하세요. 10억 주식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고 사람들의 심리가 좀 악화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막 거시 경제를 예측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즉, 앞으로 뭐 경제가 어떻게 될 거다. 그리고 뭐 S&P 500은 뭐 3,500까지 간다. 뭐 나스닥은 10,000까지 간다. 9,000까지 간다. 아니 정말로 그런 얘기를 믿으면 그 가격이 올 때까지 인버스를 사세요. 근데 왜 그런 건 사지 않고 말만 떠들까요? 아니, 도대체 전문가라는 건 누굴까요? 뭐 대형 기관에서 일하는 펀드 매니저가 전문가예요? 걔네들 평균 수익률 한번 보세요. 그 인덱스 추종 ETF보다 수익률이 약한 애들이 그런 애들이에요. 뭐 그런 애들이 전문가라고 떠드는지 모르겠고, 제가 전문가라고 사실은 믿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예측을 안 하는 사람들을 저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의 대가들, 그런 분들은 그런 예측을 안 하거든요. 3,500까지 간다. 네? 뭐 10,000까지 간다. 그런 예측 안 합니다. 거시경제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항상? 많이 떨어졌을 때 조금씩 매수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대가의 말들만 따라서 하면 되지. 뭐 잘났다고 자꾸 마켓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자기가 저점에서 사겠다고 그 난리를 핍니까? 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시장에 겸손해야 한다는 건 뭐 어떤 얘기죠? 자, 단기간에 지수가 몇 프로 내려가고 저점이 어디고 고점이 어디고 그런 것을 자기가 예측을 해가지고 대응할 수 있다는 그 착각, 그 오만함, 그 무식함, 거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시장에 순응하면서 대응하는 거, 그래야지 장기간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입니다. 자, 마켓 타이밍을 왜 알고 싶죠? 뻔한 거 아닌가요? 그냥 짧은 기간에 빨리 돈을 벌고 싶은 겁니다. 저점 잡아가지고 거기서 왕창 사가지고 반등하면 돈을 벌고 그리고 잘한 척을 하겠죠. 그게 주식 투자인가요? 그건 갬블입니다. 갬블. 그런 분들은 그냥 마카오 가서 바카라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에도 오지 마세요. 자, 올해 시황이 안 좋아요? 아, 그러면 뭐 내년에 많이 오르겠죠.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야, 그러면 올해 그냥 더 많은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이 담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자신이 가진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까? 그러면 왜 그 종목을 처음에 선택을 했습니까? 아니면 계좌의 손해를 견딜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주식을 하지 마세요. 뭐하러 주식을 합니까? 예금하시면 되잖아요. 예? 자, 단기간에 하락을 견딜 수 없다면 장기간에 큰 수익도 절대로 만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차피 부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그것이 자본주의의 역사입니다. 그죠? 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공한 분들, 대가들이 다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식시장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정기적인 손실, 좌절,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을 받아들일 줄 압니다. 그들은 이런 사건으로 놀라지 않습니다. 왜? 매년 늘 일어나는 일이니까. 올해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중국 봉쇄, 뭐 되게 악재적인 게 발생했잖아요. 하지만 이런 사건이 올해만 나타났을까요? 과거에도 쭉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주식이 망했나요? 아니잖아요. 그 모든 시련을 다 극복해내고 우상향을 해왔습니다.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단기간의 손실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럼 단기간에 이익을 났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어요? 5천만 원 1억 번다고 인생이 뭐 달라집니까?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붙어 있으면서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그죠?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뭐가 그렇게 조급합니까? 그렇게 조급하게 돈을 따고 싶으면은 강원도 정선을 가시던가 마카오 가셔가지고 바카라를 하세요. 경마장을 가시던가 로또를 긁으시던가.
자, 사람들은 너무 멀리 예측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피터 린치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완전하게 시간 낭비라고.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또 금리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누구라도 금리를 3번 연속 맞출 수 있다면 억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 이 얘기를 하십니다. 자, 아무도 경제를 예측하지 못하고 이분이 늘 말씀하신 게 뭐죠? 14분을 경제 예측한 데 쓰면 12분은 그냥 버리는 시간이라고. 자, 경제 이야기할 때 뭐 어쩌고 뭐 얘기를 하는데 경제라는 것은 그냥 가격을 이야기할 때 쓰는 경제학 그런 의미인 거지. 경제적 팩트라는 게 있고 경제적 예측이라는 게 있는데 경제 예측은 쓰레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연준 의장도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건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연준 의장도 모르는 거를 갖다 일반인들이 뭐 어떻게 안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왜 주식을 샀는지 모른다는 게 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샀는지 모르니까 팔고 더 내려가면 어쩔 줄 몰라 하죠. 자, 이해가 안 되면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돈을 벌고 싶은 거죠. 그죠? 자, 이분은 그냥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종목 뭐 예를 들면 던킨도너츠로 뭐 많이 벌었다. 이런 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종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시황에 관계없이 꾸준히 투자하는 사람이 증시 전망에 따라서 시장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은 것은 당연하다. 피터 린치만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주식의 대가들은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주식의 대가들이 마켓 타이밍 잡아가지고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팔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본 적 있어요?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누가 하죠? 뉴스에서 얘기하잖아요. 뉴스하고 펀드 매니저, 기관, 예? 그런 이름도 없는 예? 듣보잡들이 나와가지고 떠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또 같이 증폭시키죠. 그죠? 자, 1998년 피터 린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할 거리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걱정하는 것은 쓸모없는 일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필립 모리스의 수익은 6배 증가했고 주가도 6배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머크의 주식은 5배 증가했고 주가도 4배 상승했다. 나는 보유하지 않았지만 이건 훌륭한 주식이다. 1988년 린치는 미국이 경기 침체를 향해 가고 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왜 걱정해야 되죠? 우리는 1982년부터 1983년 경기 침체 이후 최악의 침체를 겪고 있다. 실업률은 14%고 인플레이션은 15%이며 우대 금리도 20%나 된다. 하지만 1년에는 이런 상황에 대한 질문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다. 지난 50년 동안 주식시장은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완벽하게 예측해 주었고 물론 경기 침체가 닥칩니다. 하지만 그때가 1988년일지 1989년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1994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때때로 경기 침체를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이든 권리장전이든 5년마다 경기 침체를 겪어야 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선거도 치렀고 올림픽도 열렸으며 그동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곧 경기 침체가 닥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3년, 4년, 5년 동안 경제가 계속 좋아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다음번 경기 침체와 시장 붕괴를 걱정하는 것이 부질없는 일이라는 말이다.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알 도리가 없다. 하지만 사업을 잘하고 있는 기업에게 시장이 당연하게 보상을 해줄 것이다. 자, 이게 저만의 주장일까요? 아니면 이런 대가들만의 주장일까요? 실제 통계 데이터도 있습니다. 자, 일반 투자자들은 변동성 고려 없이 투자 시점을 잘 잡아가지고 주식에 투자해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싶은 욕구가 클 것이다. 즉, 마켓 타이밍. 이걸 잘 선택하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현실 투자에서는 이와 다른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즉 국내 펀드 시장의 자금 유출입과 종합주가지수 수익률 동향을 보면 수익률이 가장 좋은 시기에는 자금이 유입이 되고 수익률이 안 좋은 시기에는 자금이 빠져나갔다. 시황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 돈이 들어오고 시황이 나빠지면 돈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지금 기관이 언제 들어올 것 같습니까? 개미들이 다 털고 나가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따라서 과거 주가의 추세, 이익의 예측을 통해 초과 수익을 올리려는 노력은 모두 허사다. 쓸데없는 짓이다. 자, 미국 S&P의 경우 과거 1940년도부터 분석해보면 주가가 상승한 날은 50.6%, 하락한 날은 40.4%다. 그래서 뭐 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이 명확하다. 그죠? 가장 충격적인 통계는 뭐냐? 높은 수익률은 전체 투자 기간의 상위 1% 날이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1940년대부터 투자를 했으면 18,000포인트의 수익을 얻지만 상위 1%의 날을 놓치면 마이너스 80이 된다. 그러니까 타이밍을 노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TQ를 투자하고 있잖아요. 이 종목들이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망할 것 같습니까?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것을 사는 게 레버지로 투자하든 QQQ로 투자하든 아니면 이 단위 종목으로 투자하든지 말든지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투자하는 이 회사들이 미래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냐 아니면 이제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뭐 마켓 타임을 생각하지 말고. 자,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계속 우상향할 거라는 걸 믿는다면 지금 이 떨어진 시점에서 매수를 해 나가면 됩니다. 어떤 특정 지점을 저점이라 생각해서 몰빵하지 말고 그냥 분할로 계속 모아가면 돼요. 올해 시황이 계속 안 좋아요? 그럼 계속 모아가면 돼요. 내 계좌는 계속 빵꾸가 나겠죠. 하지만 저점에서 더 많은 걸 살 수 있고 결국에 수량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상승기에는 한 방에 다 만회를 해줍니다. 왜 그것을 믿지 않고 자꾸 단기간 한두 달, 두세 달에 그 작은 이익에 매몰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다 이 얘기죠. 도박을 하지 말고 이 기업의 분석, 미래가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분석해 나가면서 앞으로 10년, 향후 10년 동안 이 주식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는다면 지금 투자하는 거 전혀 두렵지 않다. 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공유하시는 분만 제 채널에 들어오시고 그 쓸데없이 그 맨날 그 나스닥 만 간다, 8천 간다, 뭐 S&P 500, 뭐 3,500 간다. 아, 그런 얘기는 그 네이버 게시판 같은 데서 하세요. 예? 그런 얘기하는 사람 중에서 부자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으니까.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